어제부터 이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딸 특혜 의혹을 본격적으로 짚기 전에 저 이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의 딸은 청소년 시절에 드럼에 빠졌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드럼을 배워서 부모님들에게 록밴드에 들어가겠다고 선언도 했었는데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의사가 되기 위한 계단을 하나씩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 저 이제 앞으로 의혹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 조국 후보자의 자서전에 딸에 대해서 드럼에 빠졌었다. 락밴드를 하고 싶다고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사실은 이제 자녀들이 키워보면 어떤 이 청소년 시절에 본인들이 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 그룹이 되고 싶다, 걸그룹이 되고 싶다, 뭐 드럼을 치고 싶다 등등 꿈이 있는데 조국 후보자의 딸도 사실은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이제 드럼에 상당히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뭐 바이올린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드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특기생 모집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조국 후보자의 어머님이 원래 이제 간호학과, 이제 부산대 간호학과 1기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원래 하셨던데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미술로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집안에서 이제 검사 의사를 굉장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를 검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검사를 못 만들고 이제 그 법학 이제 학자가 됐죠. 그리고 집안에 의사가 또 한 명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의사를 만들려고 많이 이제 그 집안에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후보자가 저렇게 그 쓰진 않았지만 저렇게 이제 그 딸에 대해 이제 드럼을 치니까 아마 집안에서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의대에 대한 이제 미련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외고를 갔지만 그 다음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의대를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하게 만드는 이제 그 길을 뚫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비롯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뭐 제목에도 조국 딸이 만약에 드럼을 쳤다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많이 드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욕심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혹투성이인 이 자기소개서 이력을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관리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저부터도 저는 저희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적게 쓰더라도 아이한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난받을 바가 아니죠. 그래서 원래 그 구장차장, 네. 어제 조국 후보자가 세밀하게 자기 가족을 못 챙겼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보면 그게 좀 약간 안 맞는 내용들이 나오는 게 네. 조국 후보자가 좌장과 발표를 했던 이 강연, 비영리단체 강연에서 인턴십에 조국 후보자 딸이 참여했어요. 많이 조국 후보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의대에서 고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논문의 이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나온 얘기는 이 조 후보자가 좌장으로 참여했던 이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있었던 이 국제학술대회에 이 조 후보의 딸이 인턴십으로, 그러니까 인턴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가 참여한 국제행사에 딸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의 영향력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 후보자가 그 앞서 얘기한 것은 좀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것과는 좀 상치되는 일이 있지 않았냐 새로운 의혹이 좀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저 같이 보실게요. 아까 뭐 아버지의 영향력 얘기를 했다면 이건 좀 더 의문인 게 자,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조국 후보자의 딸이 유엔 인턴십에 참여했어요. 대학생 신분이어야 되는데 고등학생 신분으로 맞아요.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턴십의 자격 조건이 아닌데 들어갔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엔 인권센터 공동대표를 하고 계신 분이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분인데 저분이 그러면 어떻게 조국 후보자의 딸을 인턴십에 참여시켰는지 하는 부분은 해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자격 조건에 대학생 이상, 고등학생은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했다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을 특별히 선발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저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저 인권센터 공동대표란 분이 어떤 방식으로 왜 했는지 하는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8년과 2009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위원장이 안경환 전 서울법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스승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제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자꾸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인사청문회가 열려서 조 후보자가 저런 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기회를 얻거나 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자고요. 고등학생이 국제학술대회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이 국가인권회에서 주관하는 유엔 인권센터,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행사에 고교생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인턴으로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뛰어난 역량이라기보다는 부모의 후광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자꾸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이 좀 눈덩이처럼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안경환 위원장은 법무장관 후보자가 됐다가 맞아요. 낙마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조국 후보자의 딸 자소서의 이력 쌓기는 이렇게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착실히 진행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의학 논문 논란이 있는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 인턴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이제 외국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도와줘야 되고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일저자로 자꾸 결정을 했어요. 이제 지금 와서는 좀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그냥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저 의미심장한 목소리도 들었고 화면 보실게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인턴십 등재 그리고 자격 미달인 유엔 인턴십에 아버지 인맥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좌장 발표한 인턴십에 참석하기도 있고 이게 지금 보면 한영외하고 1학년 때부터 착착착착 의대 진학을 위한 목표로 삼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저도 애들 둘을 이제 다 대학을 보내봤는데 이게 참 대학 갈 때 피가 마릅니다. 왜냐하면 이 스펙 하나 때문에 탈락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왜냐하면 이 수시 전형이 많기 때문에 조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 스펙 쌓기 위해서 정말 이 피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 후보자의 딸이 스펙을 쌓은 걸 보면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스펙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개인 인맥과 관련된 스펙입니다. 지금 당국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한 해만 딱 저걸 해서 2명을 뽑아서 했죠. 공주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공주대 그 담임 교수가 그 이야기 한 바에 따르면 그 부모가 딸이 연락을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인턴십 제도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지금 또 보면 물리학 캠프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한 10년 동안 된 프로그램인데 딱 그 해만 모든 참가자들한테 전원상을 줬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장려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다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잘 맞을까? 어떻게 조국 후보자 딸이 가면 다 상 받고 그다음에 다 제1저자, 제3저자 다 등재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펙이 가지면 자기 소개서를 쓰면 이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대단한 외고 나왔는데 이렇게 이과 대통에 많은 활동을 했지? 당연히 그 합격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관계는 좀 사실대로 의혹은 의혹대로 밝히더라도 사실 이제 팩트는 정확하게 좀 체크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국대 논문 같은 경우는 학부모 참여 인턴 과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해만 있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국대 그 장 교수 자녀가 한영외고를 다니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장 교수가 그 다음에는 그 한영외고의 학부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과정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공주대 그 논문 같은 경우도 아내가 연락을 했다. 아내가 먼저 연락을 했다. 이건 아직 불분명한 사실이고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 교수가 얘기한 걸 보면 많은 고등학생들이 학기 중에 이렇게 이메일로 연락이 온다. 여기까지 이제 그 교수가 좀 얘기를 한 거고 그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만난 것은 나중에 이제 면접하는 과정에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주대 그 부탁 자체를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팩트로 확인된 바는 아닌 거죠. 근데
행정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게 한영외고에서 학부모 인턴십을 그 해에만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 교수 자녀가 이제 그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장 교수가 인턴 학생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 학부모 인턴십이 참 좋은 제도였다라면 그 다음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부모가 그 주최하는 인턴십이 있을 수 있었는데 왜 그 해에만 학부모 인턴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없었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지금 드는 겁니다. 그건 저 하나 더 첨부하면 그 1학년 때입니다. 이 한영외고 1학년 때 한 거예요. 그러면 2년, 2학년, 3학년, 왜냐하면 이 장 교수 아들도 똑같은 1학년이었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인턴십을 했다면 1학년, 2학년, 3학년, 즉 2007년, 2008년, 2009년 3회 다 해야죠. 왜 그때만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 인턴십 이런 전형을 만드는 것은 학교 당국의 교육 정책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치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 조국 후보자가 요구해서 행정관님, 근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당국대회가 제1저자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다고 했고 그 문제의 장 교수도 처벌하면 달게 받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한번 저희도 봐야 되는데 의심의 눈초리는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조국 후보자의 딸 지금부터 시간대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고려대 환경생태 공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서울대 의전원 입시 실패하자 최종 목적을 향한 또 다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지난 2014년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2월에서 9월로 늦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유리한 그런 생년월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작한 것이 아닌가. 저 주민등록번호 변경 구장차장 이게 왜 필요한 건지를 좀 설명하고 저 의혹이 맞는 겁니까?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혹이 맞는지는 뭐 이렇게 그 변경된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그 틀림은 없을 텐데 그 원래 이 그 조 후보자의 딸은 이 91년 2월생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1월생 또는 2월생, 뭐 3월생까지만 하더라도 이전 해에 태어난 것으로 음력으로는 간주를 해서 뭐 7살에도 이렇게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 후보자의 그 딸이 이제 의전원에 그 진학을 할 때 생년월일을 이렇게 7개월 뒤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월 뒤로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주민등록이 내가 실제로 태어난 것보다 7달 앞서 태어난 것으로 기재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뒤늦게 등록이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앞으로 생년월일이 돼 있으니 늦춰달라라는 이 변경 신청을 한 거거든요. 물론 뭐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그 이제 9월로 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느냐면 7개월 뒤로 생일이 늦춰지다 보니까 의전원을 지원을 했을 때 나이가 한 살 더 어리게 이제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만약에 2월생을 그대로 있었다라면 90년생으로 간주가 됐을 텐데 91년 9월생으로 생년월일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91년생으로 인정을 받아서 한 살 더 어리게 어린 지원자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나이 어린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생년월일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잠시 지나갔는데 조국 후보자의 해명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건과 관련해서 딸의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키게 변경했다. 의전원 합격 문제까지 고려했다는 건 과한 추론이다. 저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부산대 의전원 얘기로 좀 집중해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어제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유급 직후에 지도교수를 만났고 공교롭게도.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딸의 할머니가 미술품 4점을 기증해서 그 이후에 장학금을 받았다. 이게 참 우연의 일치 공교롭다고 설명을 했는데 네. 또 하나의 보도가 나온 게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을 무렵 그 시점에 장학금 규정이 변경된 게요. 성적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장학금 성적 제한이 있거든요. 몇 점 이하는 장학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2015년도에 이제 조 후보자 딸이 입학을 하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지금 3과목을 이제 낙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반적으로 학점이 1.13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 바로 2015년도에 보면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원래 부산대 간호학과 1기 출신이기 때문에 예. 부산대 병원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조 후보자도 함께 참석을 해서 당시에 그림 4점을 기증하는 행사를 가져요. 자, 그 이후에 이 어떤 장학금이 이제 주어졌고 또 기준이 바뀐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딱 단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교수가 준 소천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교 공식 장학금이 아닙니다. 그냥 이 교수가 알아서 줄 수 있는 장학금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전체 학교 내에 어떤 내규로 규정을 받으니까 이런 어떤 근거 조항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부 장학금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학기에 걸쳐서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우연의 일치가 3-4번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이것도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음모론입니까? 아니 뭐 음모라기보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의혹은 제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근데 실제 그러면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 부인이 명확하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밝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밝혀야 되는 것은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의혹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근거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우리가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 부인이 영향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영향을 행사했다라는 것까지 의혹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왜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통용되던 신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그 성적 이하는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왜 그 대학에 그 학생이 재학하고 있을 때 그 규정이 없어졌을까? 그러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그 신뢰 시스템이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좀 이렇게 좌절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국 후보자의 딸만 유독 이례적으로 예외 조항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혜택을 받는 과정마다 이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해명하기보다는 학교 측에서 좀 분명하게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훈 행정관님, 저 이것도 또 궁금해요. 이 장학금 관련해서 유급 관련해서 너무 말들이 많아서 그런데 조국 후보자 딸이 2번 유급된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유급될 상황에 놓였던 동기 전원이 유급을 면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산대에서 의전원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그 기존의 이제 학점 체계랑 달리 아이 학점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험을 잘못 못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낙제가 됐었는데 예전에는 아이 학점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구제책을 둬서 한 번 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우연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의혹이 있는 건데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전원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이 아이 학점 논의는 그때 시작된 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낙제되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 학점을 신설을 하자 이런 논의가 지속돼 왔었다. 그리고 그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더 나가서 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이 학점이라는 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현재는 대학들이 아이 학점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희 학교도 있는데 아이 학점이 incomplete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생이 그러니까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학점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와 사유 때문에 사정과 사유 때문에 학점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 교수가 판단해서 아예 학점을 주고 그 뒤에 방학하고 나서 며칠까지 언제까지 뭘 제출해라. 그러면 학점을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처음 그게 생긴 것 같아요. 부산대.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학교들이 그런 제도를 미국도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아예 학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마 그런 제도를 통해서 유급자들을 구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하필 2번 유급을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하면 학교 퇴적당하는 거 아닙니까? 참 운도 좋아요. 또 그럴 때 또 다 동급생들 해갖고 그 제도가 생겨서 또 유급 학교를 잘리지도 않고 참 장학금도 그렇고 그런 어떤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자, 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기 전에 그 전에도 올랐었잖아요. 이제 잠깐 거쳐갔던 서울대 환경대학원인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구장 차장. 네.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이 자 원래 목표가 의전원이나 조국 딸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 딸의 의사결정과 행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오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그 서울대는 이게 국가 장학금이 많은 편이긴 한데 원래 그 학교에서 계속 학위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진학하려고 했다라면 2학기 장학금만큼은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냐. 다른 학생에게 돌아가도록 배려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아쉬움을 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대 법학대학원과 환경대학원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이 원래 대학원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렇게 장학금을 줄 때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조국 후보자의 딸 같은 경우도 보면 서울대 의전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단 그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학원에서 이렇게 400만 원씩 2번 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특히 또 1학기 때 준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지금 서울대 이제 장학계 관학회라 그걸 줬다는데 지금 누구도 지금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서울대 환경 전 대학원장 같은 경우는 또 환경부 장관으로도 추천됐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 등등의 사정을 볼 때 저는 이거는 서울대 측이 조사를 해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 어떤 경위로 이 장학금을 2번이나 줬는 것인지 이걸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최진모 교수님, 제 생각에는 이런 과거의 말부터 해서 이런 의혹까지 청문회에서 다 밝힐 수가 있을까요? 조국 후보자가. 그건 뭐 밝혀야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야당 의원들은 질문을 다 할 거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건건이요. 껌껌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더 달라는 건데, 왜냐면 사실은 지금 상황에 조 후보자가 답변을 안 하면 누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학교 측에서도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부산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고려대도 그렇고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야죠. 근데 그런 부분도 함께 종합적으로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이제 모든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학금을 누가 받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알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이 조 후보자의 딸의 그 장학금 수혜를 계기로 해서 이 장학금을 왜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이런 그런 시스템 개혁의 이 계기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 후보자의 딸 의혹, 뭐 예전에 드럼을 좋아했다는 자서전의 내용과 장학금을 주려고 성적 제한도 풀었나라는 의혹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이슈 하나 더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